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버드맨 얘기, 오늘 주제의식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환상과 현실, 허구와 실제, 요 간의 충돌, 협조, 화합, 갈등, 이런 구조. 당연히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고, 인간이니까 그렇죠. 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버드맨에서 영사사는 있는 듯 안 썼단 말이에요. 사기쳤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있어요. 환상과 현실은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요. 버드맨은 이 구도에 딱히 딴지를 건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분쇄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영역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켰어요. 공풍선처럼 확 불려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커진 만큼 갈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 갈래로 일종의 분화 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법적 구도는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 보면은 인물들을 다루는 것은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다루는 공간 자체도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영화적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나 다루는 방식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영화적 기법 자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일조하기보다 되게 커요. 오늘은 인물들만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15분을 딱 지키려고. 원래 보편적으로 그렇죠. 영화든 어디든 허구 속에 뭐 연극이든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결핍을 먹고 자라는 존재들 아닙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줘야 되고 뭔가 타인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것도 결핍이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자체로 충족되고 완성되었다면은 그건 뭐 드라마적 인물로서의 가치가 없죠. 당연히 결핍을 먹고 자라는데 물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이 결핍이 주제의식하고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주인공 리은을 좀 볼게요. 다만 이제 이런 이분법을 다루는 게 여러 갈래로 막 분화시켜 놨다고 그랬잖아요. 리은은 주로요. 과거하고 현재가 모조리 현재화 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냐 하면은 주로요.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과 본인의 의식과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간에 아주 첨예한 충돌을 그려놨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영화적으로 보이는 저 친구는 지금 지가 지금 의식적으로 뭔가를 현재 속에 있는 그 존재가 실제냐 아니면 끊임없이 갑자기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고 공중에 붕 뜨고 뭐 날아다니고 하는 저게 실제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유도하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요새 결정타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리건 인물의 의식과 무의식의 혼돈, 구분 못함, 이것의 결정타는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부인이 한번 찾아와요. 여기 리허설 하는데 연극 만들고 있는 리허설 하는데 찾아오는데 느닷없이 막 울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버드맨 영화를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거죠. 마약에도 빠지고 막 정신없이 딴 여자하고도 놀아나고 난리를 쳤겠죠. 그렇게 이렇게 예상되는데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딸 생일은 한 번 갔나 봐요.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딸 생일에 가서 같은 걸 반성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징징 웁니다. 네, 그때는 캠코더가 있지. 지금 핸드폰 이런 게 없을 시대였으니까. 캠코더로 딸을 열심히 찍었나 봐.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의 대사가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걸 찍지 말아야 했다. 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단 말이지. 자, 지금부터는 내 해석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아무도 이런 거 아니냐. 나는 그때 있었어도 없었다. 없는 것만 못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눈은 캠코더에 박아두고 의식은 딴 데가 있었다. 제가 의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몸도 뭐 비조리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껍데기에 불과한 몸의 형상은 거기에 놔두고 실제 몸은 뭐 어딘지 모르지만 날아가고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딸 생일에 간 거냐. 안 찍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반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의 기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캠코더에 눈을 박아뒀다는 것은 눈은 분명히 보고 있지만 눈 자체는요 본 것을 해석할 기능이 없죠. 그 몸이 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그게 떠나놓고 실제로 몸은 엉뚱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영화가 연극 리허설하는 거,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리그는 아닙니까? 근데 엠마 스톤 이 딸 역할을 맡았는데 딸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좀 이상해요. 다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게 눈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딸이 결국은 없어진 부승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결핍이 있어서 저렇게 보여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딸의 결핍 혹은 그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인물, 마이크라는 인물 배우인데요. 이 안에서 배우인데 에드워드 노튼이 맡았죠. 에드워드 노튼은 약간 이상한 기질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이 안에서 마이크는요. 현실과 환상이랄까 허구와 실제랄까 이것이 완전한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키호테처럼 웃기고 그런 건 아닌데 돈키호테도 보면은 전도된 현상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이것도 정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전한 결핍이죠. 병원 보내야 될 처지죠. 그 신인 배우가 또 여배우가 하나 나와요. 나오미 와츠가 맡았는데 극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애인으로 나옵니다. 애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 안에서 이제 연극 리허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침실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마이크가 자기 애인인 이 신인 배우한테 실제로 섹스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뺨한테 되게 세게 한 방 맞고 미쳤냐 너. 그랬더니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현실이 다 뻥이야. 지금 여기 리허설하는 이 장면, 리허설을 허구 아닙니까? 그죠? 리허설 장소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 허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화가 허구이듯이. 근데 이 허구가 진짜단 말이죠. 미친놈. 뭐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뭐 연습이 그냥 중단돼 버리는데 나오미 와츠가 분한 이 신인 여배우도 실은요. 어떻게든 배우로 떠보겠다는 그런 앙심을 품고 여기에서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배우입니다. 당연히 결핍이죠. 각광받는 배우가 안 됐다는 결핍. 우리나라에서 배우 하려는 사람 많죠. 이런 병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마이크는요, 진짜는 가짜고 가짜가 진짜다 라는 황당한 말이 이 사람한테는 현실화되는 겁니다. 현실이 뻥이고 리허설이 진짜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전도 현상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라는 것에 극점에 도달하는 인물이 바로 연극평론가, 여자 연극평론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볼만합니다. 선입견 자체는 따지고 보면 결핍이죠. 선입견이 결핍이란 얘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아직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는 평론가가, 잘 나가는 평론가가 선입견이 있다는 거. 그리고 끝났을 때도 그게 선입견인지 안 선입견인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선입견이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만한데, 특히 이 여자 평론가는 리건이라는 인물, 연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건이 어떤 인물입니까? 버드맨에서 대박친 그런 존재잖아요. 그 존재감 자체를 개무시합니다. 왜? 이 리건이라는 사람은 상업 영화에서 떤 놈이다. 상업적 존재에 불과한 게 브로드웨이에 가지고 연극이란 예술을 하겠다고 덤벼?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상업성은 뭐고 뭐가 예술인데 요즘 뭐 그런 경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의 말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앤디 워홀 작품들 있죠. 혹은요 최근에 몇십 년 사이에 영국에서 그냥 난리가 난 뱅크시의 작품들은 어떻게 볼 거냐. 영국에서는 뭐 미켈란젤로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존재로 지금 그렇게 각인이 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장난치듯 뭐 도전하듯 뭐 하여튼 특이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아티스트지 뭐 딱히 미술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작품들, 자기 작품들을 뭐 5불 막 이런 데 헐값에 팔아버리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질문이 있긴 해요. 뭐 사실 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있다는 것 자체죠, 그냥. 그러니까 이 그 비평가는 리건의 공연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보고 얘기하지 보지도 않고 벌써 얘기를 합니다. 예? 아예 알 필요도 없다고. 그 뭐 단정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그 우연히 그 극장 근처 바에서 마주쳐요. 사실은 뭐 리건이 은근슬쩍 평론가라는 걸 아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뭐 그런 얘기 하려고 다가갔다가 개망신 당하는데요. 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를 작살시켜버리겠어. 매장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아직까지 이 여자가 뭐 선입견이 있는지 진짜를 가짜로 보고 가짜를 진짜로 보고 뭔지 아직 잘 몰라요.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영화 안에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는데 안 보겠다고 뭐 절대 안 보고 그냥 작살내겠다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와요 또 연극 보러 오는데 제일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시작됐는데 정작 리건은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 아마 등장하나 봐요. 그 극장 뒷문에 초조했는지 이제 그 가운 입고 그냥 말하자면 트렁크 밑에 뭐 빤스 하나만 달랑 걸치고 트렁크 입고 이렇게 잠옷 트렁크요. 그걸 뭐라 그러지? 가운 그거 입고 들어가게 됐는데 초조했는지 앞에 나와서 뒷문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끄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극장 객석 관객이 들어가는 그 정문으로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는데 옷이 또 걸렸어요. 문지방에 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난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벗어버립니다. 그 거리가 좀 있어요. 그 뉴욕 거리니까 사람들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내 말로 그냥 반스만 입고는 씩씩대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다 보고 저 사람 뭐 이러고 있어요. 극장 객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딱 타이밍 맞춰 들어갔겠지. 총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을 드는 겁니다. 총이 없으니까 지금 무대 위에 있든지 하겠지.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갑니다. 무대 위로.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총을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쏴요, 본인을. 영화 속에서는 아마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살? 아무튼. 근데 이게 실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쏘느냐? 자기 코를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코가 정말로 날아가 버리고 막 피가 이제 진짜 유혈이 낭자해 죽은 관객이 막 이거 뭐야? 가짜야 진짜야? 뭐지? 이 와중에 뭐 이걸 뭐 끝까지 보여줄 이유가 없죠. 노린 초점은 평론가의 반응이니까 그 비평가는 그걸 보더니 그러니까 이거 총 가짜 총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올라가서 진짜 총으로 쏴가지고 피가 나오는 그걸 보고는 벌떡 일어서서 그 뒤는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 쫙 나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대수특필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리얼리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말은요 갑자기요 이 주제의식과 관련해서요 보고 있는 사람들의 결핍으로 전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리얼한 거냐? 아니 연극이라는 허구에서 진짜 피가 나오는 게 그게 리얼한 거야? 뭐지? 이런 질문을 툭 던지고 하여튼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내겠는데 다음 영상에 좀 이어서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해 볼게요. 재밌게 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좀 스포가 좀 많이 다량 포함돼서 조심해 주시라. 그리고 입 다물겠습니다. 오늘은